옛날 옛적 한국의 수원 지역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벽이 있었다. 이 성벽은 수원 화성이라고 불렸으며 그 웅장한 크기와 정교한 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성벽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수원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명진이 살고 있었다. 명진은 항상 성벽 근처에서 놀며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명진은 성벽 아래에서 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다. 그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고 명진은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명진은 성벽의 한 구석에서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힘을 줘서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안에는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통로가 있었다. 통로 끝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명진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에는 수원의 수호신 흰용을 깨워라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명진은 자신의 발견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명진의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었다. 수원의 수호신 흰용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전설 속의 존재였다. 하지만 역시 전설은 잊혀졌고 명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전설의 실마리였다. 그는 흰용을 깨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두루마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의 현명한 노인 할아버지 김씨는 이 두루마리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전설적인 기록이로구나. 흰용을 깨우려면 용이 잠들어 있는 성벽의 비밀의 방을 찾아야 한다네. 그 방은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어 아무나 찾을 수 없지. 명진은 할아버지 김씨의 안내를 받아 성벽의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성벽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성벽의 각 부분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들을 모았다. 그러던 중 성벽에 그려진 고대의 문양을 발견하였다. 그 문양은 두루마리에 그려진 것과 동일했다. 명진과 친구들은 그 문양을 따라가던 중 숨겨진 문에 도달했다. 그 문은 성벽 안쪽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고 특별한 방법으로만 열릴 수 있었다. 명진은 두루마리의 문구를 되새기며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고유의 노래를 떠올리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자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안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흰용은 완전히 깨어난 상태는 아니었다. 명진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며 흰용에게 말을 건넸다. 수원의 수호신이시여, 다시 한번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과연 흰용은 명진의 부탁에 응답하여 은은한 빛을 내며 깨어났다. 흰용은 수원의 하늘을 빙글빙글 돌아다녔고 수원은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다. 명진과 친구들은 큰 성취감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에게 흰용의 전설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원의 비밀은 드디어 밝혀졌고 흰용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수원을 지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북도 음성 지역에는 대청계라는 곳이 있었다. 대청계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계곡이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방울방울 분홍빛이 드리워지고 여름에는 짙어진 숲 그늘로 사람들에게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장소였다. 가을의 단풍은 금방이라도 불타오를 듯한 붉은색으로 계곡을 물들였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으로 자연의 순수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오랜 옛날 음성 지역의 한 마을에는 지혜로운 노인과 그의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할아버지 한울이었고 손녀의 이름은 설인이었다. 할아버지 한울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슬기로운 인물이었으며 설이는 이따금씩 대청계에서 노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어느 날 설이는 대청계를 따라 쭉 이어진 산길에서 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초록빛이 선명하게 빛나는 이끼들이 설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푸른 한 점 없는 하늘이 대청계의 물에 비쳐 마치 거울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설이는 시냇물을 건너와 물가에 놓인 오색 빛깔의 작은 돌들을 발견했다.
그중 특히 반짝이는 하나를 주워들고는 할아버지 한울에게 되돌아갔다. 할아버지 한울은 서린이 보여주는 돌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그 돌은 전설에 따르면 5 빛깔의 드래곤이 수호하는 돌로 오직 진실된 마음을 지닌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한울은 서린에게 이 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로 이 돌이 대청계의 비밀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대청계에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으며 이 돌은 용의 마법을 일깨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서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찬 채 다음 날도 대청계로 향했다. 이번에는 돌을 손에 쥔 채 계곡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에는 찾아낼 수 없었던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는 드래곤의 입모양처럼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으나 서린은 두려움을 잊고 들어갔다. 동굴 안쪽 깊숙이 들어가자 서린은 미세한 빗줄기가 벽에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은 서린이 가져온 돌이 뿜어내는 것이었다. 이내 동굴 안 깊은 곳에서 커다란 눈이 서린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전설에서 말하던 그 용의 눈이었으며 돌빛을 받아 깨어난 것이었다. 용의 목소리가 서린의 마음속으로 울려 퍼졌다. 용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를 서린에게 전수하고 싶어 했다. 서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용에게 절했다. 용은 서린에게 자연과의 화합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서린은 이후 대청계와 이어진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과의 만남을 비밀에 붙이고 대청계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몇 세대가 지나도 대청계는 변함없이 마법의 계곡으로 남아 소중한 자연과의 연결고리로 자리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계곡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갔다. 오늘날에도 대청계를 찾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돌아가곤 한다. 전설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대청계의 물소리와 바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덕이라는 아름다운 해안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맑고 푸른 바다와 그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바다를 매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은우라는 소녀는 특히 바다를 좋아했다.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물고기와 놀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우는 해변에서 빛나는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무지 갯빛을 띠고 있었다. 호기심에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자마자 놀랍게도 바닷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며 커다란 파도가 솟구쳤다. 은우는 그 파도에 휘말려 깊은 바다속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은우가 눈을 뜬 곳은 신비로운 바다의 세계, 즉 바다의 용궁이었다. 금빛 맹꽁이화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가자 은행나무와 다른 형형색색의 해초로 장식된 곳에 용왕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왕은 은우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중한 조개 껍데기를 찾아줘서 고맙구나. 그것은 우리 용궁의 보물이란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용왕은 은우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그것은 바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은우는 이 능력으로 인해 물고기, 돌고래, 심지어 고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은우는 바다의 생명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바다를 여행하며 많은 모험을 펼쳐나갔다. 한편 은우의 실종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으나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은우의 부모는 매일 바닷가에 나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 위로 은우가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여러 바다 생명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우의 기적적인 귀환에 크게 기뻐했고 은우는 자신이 경험한 용궁과 신비로운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우가 바다 생명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 마을의 어업이 더 번성하도록 도왔다. 그 후로 은우는 바다와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지혜를 전파했다. 그렇게 영덕 바닷가에는 용왕이 준 조개 껍데기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은우와 그의 용궁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은
고요한 바다와 부드러운 해변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을 바다의 숨결이라고 부르며 그의 보호 아래 해안은 항상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해안에는 아름다운 굴봉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 때면 사람들은 그 풍경에 감명을 받아 저절로 신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민이었으며 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하는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미지의 경외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수민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안의 바다가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지만 그 꿈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 깊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민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경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큰 폭풍이 태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민의 꿈이 예견한 것처럼 폭풍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숨결이 수민을 통해 그들을 구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민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태안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며 바다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태안의 주민들은 바다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커다란 보호와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태안의 평화로운 바다는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을 품어줬고 전설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